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축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오늘 마이너스 6.24%, AMD는 마이너스 4.6%, 그리고 퀄컴은 5.74%나 빠지면서 SOXL 또한 이렇게 13.06% 빠졌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반도체가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정말 걱정할 만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GDP 또한 1.4% 정도 빠졌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빠진 원인은 바로 인텔의 2022년 2분기의 가이던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텔의 2022년 가이던스로 애널리스트의 예측치인 18.4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적은 가이드였었던 18빌리언 달러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PC 마켓이 아마도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였으며, PC의 수요가 약해질 이유로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락다운과 약해지는 세계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 2024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약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저희 투자자들은 이러한 전망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2022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IDC에서 조사된 일반 컴퓨터의 출고량 2022년 1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2021년 1분기에 비해서 어떠한 성장률을 보였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그 대상들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노버를 시작으로 HP, 델, 애플, 아수스, 에이서그룹까지 조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보시면은 2022년 1분기 전체 출고량은 80.5로 2021년 1분기 전체 출고량 84.8 대비해서 약 5%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노버, HP와 에이서는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지만 델, 애플, 그리고 아수스는 출고량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처럼 몇몇 기업에서는 오히려 출고량이 늘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출고량 숫자로 봤을 때 2022년 1분기의 출고량은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으므로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2022년 출고량은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줄어들었던 PC의 출고량은 다시 2023년에 회복되어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천천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2022년 낮아진 컴퓨터의 수요가 과연 각 반도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컴퓨터의 수요가 낮았을 때 그때 당시의 주가 퍼포먼스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컴퓨터 출고량인데요. 보시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컴퓨터의 출고량이 상승을 했다가 2012년을 시작으로 다시 컴퓨터의 출고량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이때 당시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반도체 칩 합체 3배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 SOXL을 기준으로 보면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하락은 단 14% 정도에 그쳤습니다. 3배 레버리지 종목이 14%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PC 출고량이 10%나 더 추가로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SOXL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가는 자그마치 142%나 상승했습니다. PC 수요의 하락은 물론 기업의 퍼포먼스에 안정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경우는 게이밍 외에도 오토, 데이터 센터, OEM&IP와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PC만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 외 플레이스테이션 관련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퀄컴은 이처럼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번 2022년 2분기 가이던스로는 10.5빌리언 달러에서 11.3빌리언 달러를 매출액으로 제시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40%의 성장률을 이룰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인텔은 PC의 수요 하락과 함께 가이던스를 낮추었는데 오히려 퀄컴은 가이던스를 올렸죠. 참고로 여기 위에 Fiscal Year 2022 Q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2분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Bank of America의 애널리스트는
이미 PC에서의 수요 하락은 선 반영을 받았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죠. 과거 2012년 그리고 2013년 때 보여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PC 수요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의 코로나 락다운에 의한 잠정적인 수요 하락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이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 심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1분기의 GDP 또한 1.4% 하락했으니 미국 경제가 나빠졌고 높아진 물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려들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우려들이고, 이러한 우려들과 함께 AMD,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SOXL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43%, 38%, 24%, 그리고 69% 순서대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AMD, 퀄컴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저평가가 되었는지 또는 여전히 고평가인지를 알아보고 저평가인 시점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4월 28일 기준으로 197.82달러를 하고 있고 PE 멀티플 41.84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에 77.60%라는 높은 EPS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2023년에는 27%, 2024년에는 16%, 그리고 2025년에는 17% 정도의 성장률이 줄어들 예정으로 이러한 기간 동안에 보여줄 평균 EPS 성장률은 약 20.37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41이며 이것은 20.37을 훌쩍 넘어버리는 수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고평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에 있어서 정말 저평가 지점을 꼽으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115달러가 되어 PE 멀티플이 20.37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만, 역사적으로 엔비디아는 항상 프리미엄을 시장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172달러에 진입하면서 PE 멀티플이 30.56에 진입했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AMD를 보겠습니다. AMD는 2022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85.52달러를 하고 있고 PE 멀티플은 26.75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AMD는 2022년에 44%라는 높은 EPS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2023년에는 16%, 2024년에는 10.81%로 이러한 기간 동안에 보여줄 평균 EPS 성장률은 19.1%가 됩니다. 지금 현재 AMD의 PE 멀티플은 26.75이며 이것은 여전히 19.21 이상의 수치이기 때문에 AMD는 여전히 고평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MD에 있어 정말 저평가 지점을 꼽으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AMD의 주가가 77.62달러가 되어 PE 멀티플이 19.21까지 되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만, 역사적으로 AMD 또한 프리미엄을 시장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지금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다가 77.62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평단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퀄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경우는 지금 현재 2022년 4월 29일 기준으로 12.87의 PE 멀티플에 와 있습니다. 퀄컴은 2022년에는 46.96%라는 높은 EPS 성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5.30%, 2024년에는 2.84%로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 예정이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보여줄 평균 EPS 성장률은 약 12.71%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퀄컴의 PE 멀티플은 12.87이며 이것은 12.71%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퀄컴은 저평가형에 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퀄컴은 15라는 일반적인 그런 PE 멀티플보다 더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퀄컴이 최소 188달러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위치에서 추가로 34%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즐겨하는 DCF 밸류에이션을 해볼 때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예측하고요. 이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하고 기업의 부채와 현금을 넣었을 때 퀄컴의 적정 주가는 184달러가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마지노 세이프티를 적용시켜 10%를 넣는다면은 퀄컴의 적정 주가는
$166씩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은 퀄컴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퀄컴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으며 떨어질 때마다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D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1.4% 정도 하락한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은 Private Inventory에 있어서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게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Private Inventories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여기 이렇게 Private Inventories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은 개개의 기업들이 투자를 높이는 수치보다 투자를 회수해 나가는 수치가 더 높으면은 그땐 Private Inventories의 수치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단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Inventory investment is one of the most volatile components of gross domestic product, giving it an important role in short-run variation in GDP growth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만약 재고량에 있어서 투자가 회수되고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재고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분기에는 재고량이 부족해질 것이고 다시 기업들은 투자를 진행하여 재고량을 채워넣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재고량에 의한 변동성은 워낙 높은 편이며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DP 하락에 있어서 그 다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방 예산에 있어서 8.5%가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3분의 1 정도의 GDP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문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onsumer spend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3분의 1을 차지하며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7%가 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비자의 실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야말로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많으며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소비 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치프 이코노미스트 이한 씨는 GDP가 1.4% 떨어졌다고 해서 리세션으로 간다는 부분은 노이즈일 뿐이며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2.7%로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세션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추가로 읽어보면요. 미국 입장에서 수출하는 부분보다 수입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약 3.2% 정도의 GDP가 날아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해외에서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소비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컨슈머 스펜딩이 2.7%나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구글은 20% 넘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으며 페이스북의 매출액은 7% 정도 성장해 주었죠. 사실 아마존의 매출액 또한 약 7% 정도 성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업은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좋은 실적을 보여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제를 바라본다면 아직 리세션이 오기에는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PC의 수요 하락 우려에 의한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 AMD, 퀄컴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GDP 1.4%의 하락 부분까지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리세션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저평가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